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나도 발표를 한다. 지금 마지막 단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를 알면 필요 없어요. 발표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할 수 있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수업할 때요. 선생님이 아주 무서운 얼굴로 네, 무서운 얼굴은 아니지만 그때 여러분과 선생님이 별로 친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선생님 얼굴 기억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발표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잘하는 발표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좋은 발표에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한 거야. 이렇게 하면 A 플러스야. 그 발표의 기준은 비밀이 아니죠. 여러분과 선생님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발표의 기준을 소개를 다 했어요. 이거는 비밀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때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보통 우리 발표는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재미있고 그 다음에 발음 분명하게 잘 말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거기서 잘이라는 게 사실은 생각보다 복잡하죠. 자,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Contents, Delivery, Format. 네. 내용, 그 다음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입에서 나가서 귀로 가는 그런 전달력, 그 다음에 형식, 눈으로 보는 것은 어떤가, 이런 세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요, 자, 내용, 주제가 잘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 청중, 듣는 사람의 반응에 맞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관심에 맞아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이 사실이어야 되죠. 거짓이면 안 되죠. 거짓말 준비하면 안 되죠. 그리고 특히 구성, 시작, 선생님 하도 많이 말해서 이제 알 거예요. 시작, 중간, 끝. 그 다음에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발표에서 많이 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오늘 뭐뭐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요. 네. 그런 표현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어법. 네. 계속 틀리는 말로 하면 듣는 사람이 신경 쓰이겠죠. 너무너무 불편해요. 틀리지 않는 말을 정확하게 하지만 문법보다는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는 많이 쓰는 표현, 네,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전달이었어요. 자, 전달은 발음, 목소리 크기. 자, 선생님 목소리 크기 괜찮아요? 마이크가 괜찮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생님은 아주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은 말할 때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기 뒤에 있는 학생이 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할 때 학생들한테 자, 여기 앞에 보지 말고 뒤에 있는 학생을 보면서 뒤에 있는 학생이 Can you hear me? 내 목소리 들을 수 있어요? 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의 빠르기. 자, 계속 우리가 연습했는데요. 똑같이 빠르면 안 되고 어떻게? 조금 더 빠를 때도 있고 천천히 할 때도 있고 그 다음 언제 빠르게 한다고요? 언제 천천히 한다고요? 천천히 할 때 한번 얘기해 볼래요? 바로 얼마 전에 공부했는데 그렇죠. 강조하는 내용일 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일 때, 중요한 내용일 때, 숫자를 말하거나 이름을 말하거나 네, 그럴 때는 그리고 또 있다. 상황을 묘사할 때
얘들아, 문 열어라. 기억나요? 네. 그럴 때는 말을 천천히 하고 누구든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할 때는 빨리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때 그때 천천히 하면 듣는 사람이 재미없겠죠? 시간에 맞춰서 발표하는지 이건 진짜 중요한 거니까 항상 기억하고요. 뭐 하루 종일 하세요. 이틀 동안 해도 돼요. 뭐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누가 발표를 못 합니까? 먹으면서, 잠자면서 그렇게 발표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발표는 5분, 10분, 20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보다 너무 빨리 끝내면 사람들은 성의가 없구나. 우리 발표를 좀 쉽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너무 늦게 끝나면 발표 연습을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표할 때 시간 조절해서 하는 거는 중요한 거니까 항상 시계를 보면서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선 처리요. 네, 선생님이 지금 밑에 보고 있을 때 여러분 선생님 눈 안 보이지요? 계속 이렇게 발표를 한다면 듣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안 보겠지요.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앞에 있는 카메라를 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볼 때 아이 아이 컨택 눈이 서로 마주치지요. 앞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책을 보거나 컴퓨터를 보고 컴퓨터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선생님 말했죠. 어떻게 연습하라고요? 목욕탕에 가서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보면서 그러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중 설득력. 네. 듣는 사람이 들으면서 모든 것을 열심히 듣진 않아요. 내가 강조할 것은 강조하고 빨리 말할 것은 빨리 말하고 천천히 말할 것은 천천히 말하고 그렇게 해서 다 끝난 다음에 들은 사람이 뭐가 기억나지? 했을 때 어떤 내용이 기억나야 하겠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설득력이에요. 자, 형식, 배경과 텍스트가 잘 맞나? 아니, 환경을 이야기하는데 가끔 어떤 친구는 지구의 환경을 이야기하는데 배경 색깔을 빨간색을 준비해서 온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런데 우리가 환경, 지구 이런 거 생각하면 초록색이 생각이 나요. 아니면 이렇게 파란색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걸 배경을 빨간색으로 준비해 오면 안 맞아요. 자, 그리고 글자. 지금 여러분은 선생님이 쓴 PPT 글자 잘 보이죠? 깨끗하게, 잘 보이게, 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고요. 이 글자 처리할 때요.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조금 더 크게, 진하게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레벨이 같은 것은 같은 크기로 해야 돼요. 글자가 중간에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선생님 이거요. 잠깐만. 여기 시선 처리라는 글자 있죠. 색깔 있는 걸로 써볼까요? 선생님 원래 이 시선 처리를 여기에서 썼어요. 근데 이렇게 끊어지면서 처리만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PPT 보는 사람이 시선, 처리, 글자가 눈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따로따로 보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엔터 이렇게 눌러서 그래서 이거를 밑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PPT 만들 때는 사람이 볼 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
한 가지만 이용해라. 정말 강조하는 것만 하나 더 이용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을 복잡하게 쓰면 어린 아이의 발표와 같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가능한 한 발표에서는 표나 그림이나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지금은 선생님 수업이라서 글자를 이렇게 많이 줬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글자 보고 있으니까. 싫죠? 여러분 발표할 때 보는 사람의 마음도 그래요. 선생님 지금 똑같은 내용인데 표로 한번 볼까요? 자, 이거예요. 금방 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표로 보니까 조금 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네. 자, 이 표를 보면서 선생님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할 것이 있어요. 내용, 전달, 형식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한다. 그 다음에 내용의 세 가지, 전달의 네 가지 정도, 형식에서 세 가지 정도. PPT를 만들 때는요, 이 형식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내용에서요, 설명이 적절하냐, 주장이 논리적이냐, 구성이 자연스럽냐, 시작, 중간, 끝이 있느냐, 그 다음에 주장이 원인이 나오면 결과가 나오고, 문제가 나오면 뭐라고? 해결이 나오고, 아니면 시간 구성이나, 아니면 또 뭐가 있었지? 공간 구성이나, 장소 바꾸는 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제별 구성이나 그런 구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설명하는 내용이 주제에 잘 맞고 거짓말은 없는가, 사실인가, 이런 것을 보는 거죠. 이런 거 보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점수 체크를 할 거예요. 자, 사실인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은 인터넷에서 자, 데이터, 자료를 많이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달을 할 때요. 전달을 할 때 말하기, 시간 조절, 시선, 처리, 청죽, 설득력 네 가지의 점수를 선생님이 주게 됩니다. 먼저 말하기는요. 발음. 자, 글자대로 발음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꽃만 이런 게 있어요. 글자대로 발음하면 꽃만, 꽃만 아니고 꽃만이죠. T 사운드예요. 하지만 같이 발음하면 꽃만 이렇게 돼요. 꽃만, 꽃만, 꽃만. 글자대로 발음을 하는 것은 말하기가 아니에요. 귀로 듣는 거니까 귀에 맞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 뭐라고요? 왜 글자하고 발음하고 다르냐고요? 이런 건 모든 나라의 말에 다 있어요. 선생님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1, 2, 3, 4, 1, 2, 3, 4, 5, 6, 7, 8 선생님 썼습니다. 여기에 8라고 발음을 했지만 여기에 이 발음은 하지 않았습니다. 발음하지 않는데 글자가 왜 있어요? 그건요. 글자는 눈으로 보기 위해서 있는 거라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음은 귀로 듣는 거예요. 원래 이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자, 글자대로 발음하면 마이너스, 감점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인토네이션, 억양. 말할 때처럼 발음하고 있을까? 인토네이션을 넣고 있을까? 그래서 종이 보고 연습하지 말고 거울 보면서 거울을 내 친구처럼 생각하고요. 나하고 똑같이 생겼네. 예쁘네. 저 친구한테 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하세요. 지금 선생님은 카메라 보면서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책 읽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네. 말하기는 말하기의 억양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하기 억양 제가 이게 자신이 없는데요. 그런 친구한테는 한국 친구랑 이야기 많이 하세요. 한국 친구 없으면 드라마 많이 보세요. 라디오 많이 들으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처럼 수업으로 녹음해서 계속 아나운서 목소리 들려줬죠? 그거 많이 들으세요. 반복해서 어떻게 하는지 많이 들으세요. 이렇게 4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방법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4가지를 연습하지 않고 그냥 오면 선생님 뭐 여기서 바로 감점을 해야죠. 네. 여기 말하기에서 점수 감점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 시간 조절.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야 되죠. 시간에서 부족하면 정성이 없구나. 시간에서 넘으면 연습을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시간 점수 받아가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선 처리. 시선. 어디를 보라고요? 네, 친구들의 얼굴을 보라고요. 네, 한 사람만 보라고요? 아니요. 여러 사람을 보는데요. 말을 하면서 여러 곳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해요. 그렇게 하려면 내용을 모두 여러분이 기억하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중 설득력. 네, 사실요. 말하는 것처럼 억양을 잘 넣어서 시선 처리를 잘 할 때 그때 청중 설득력이 생겨요. 아니, 선생님이 나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선생님을 봐야 되겠죠? 선생님이 책만 보고 이야기하는데 나도 선생님 안 봐도 되지 뭐. 그렇지 않아요? 수업하다가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선생님 보는지 안 보는지 어떻게 아느냐면요. 여러분 막 스마트폰 하잖아요. 이렇게 스마트폰.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은 스마트폰 보고 있으니까 선생님하고 눈이 안 마주쳐요. 선생님을 보고 있는 학생은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 바로 눈이 마주쳐요. 그러면 선생님은 저 학생은 지금 나를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를 할 때도요. 시선 처리를 잘해야 그 사람하고 발표하는 사람하고 마음이 서로 통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봐야 그 사람도 나를 보고 그 사람이 열심히 듣고 나중에 그 사람의 생각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그 사람 보는 거, 시선 처리가 출발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용을 모두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PPT나 PPT 말고요. 프레이지. 자, 이 프로그램을 쓰는 친구들도 있고요. 선생님도 프레이지 배워보고 싶었는데 잘 못 배웠어요. 인터넷 보면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잘할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도 하나쯤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교 때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언제 하겠어요. 그죠? 자, 이런 자료를 이용할 때는요. 배경과 텍스트가 잘 맞아야 하고 글자 처리가 잘 되어야 되고 애니메이션이 적절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점수를 주겠죠.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으면 좋겠지만 보통 점수는 중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중간에서 그거보다 잘하거나 못하면 점수는 항상 이동을 하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좋은 점수를 받는 거죠. 그러면 이 평가 기준에 맞추어서 스스로 자기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나는 점수를 어떻게 내가 체크를 해보면 어디에서 점수가 빠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연습할 수 있도록 선생님은 이렇게 기준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 얼마나 알고 있나 라는 것은 여러분이 자료를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생각했나 라는 것은 주장이 논리적인지 구성을 잘 맞춘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 순서가 잘 맞나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청중에게 말하는 것처럼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하고
반드시 그 사람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눈이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야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설득될 겁니다. 그리고 예쁘게 잘 보이게 만들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지금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준에만 잘 맞추면 누구 앞에 가서 발표를 하더라도 먼저 여러분이 자신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잘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내용은 다음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